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도 3대 지수가 전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우리 시장도 역시 그런 미국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월요일인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루 종일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좀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이 들어와서 개인들만 이제 홀로 샀는데 개인들이 거의 그 9,300억이 넘게 이렇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4,500억 이상 팔고 또 기관들도 4,500억.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 판 거를 이제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떠안은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낮게 깔아서 샀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밀리면 사는 그런 현상은 이제 오늘도 그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는 전부 하락을 했어요. 그 20위까지 넓혀봐도 SK텔레콤하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고는 나머지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금 신경질적 반응을 이제 좀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타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좀 팔았고요. 개인들은 1,0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이렇게 움직임이 축소된 가운데 그래도 이제 뭐 좀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좀 다행인 거는 0.2% 정도 빠졌고 더군다나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위를 지켜냈다는 거가 조금 이제 뭐 고무적이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시간이 좀 상승으로 가기에는 제가 이제 그 옆으로 좀 간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시장의 특징은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다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날씨는 시장하고 전혀 달라요. 시장은 이렇게 뭐 급격하게 빠지는데 날씨는 요새 계속 폭염이 계속되죠. 그래서 이 폭염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한 게 있고 역시 이제 또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일요일 날 1252명. 그러니까 상당히 요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정부는 계속해서 거리두기를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이래서 뭐 요새 여러 가지로 이제 피로도가 국민들 여러분들이 그냥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날씨도 덥고 짜증도 나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주가까지 빠졌으니까 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는 열흘 연속해서 지금 1,000명대가 넘거든요. 예, 이런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진단 키트 쪽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10만 명당 코로나 검사 비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현저히 낮아요. 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냥 뭐 반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감염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천만 다행인 거는 뭐냐면 이게 감염 속도는 빠른데 치사율이 떨어진다니까. 예, 그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빨리빨리 백신 속도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배터리 쪽에서는 배터리 소재 부품 쪽이 오늘 좀 부분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며칠째 이제 그 배터리 관련 쪽이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무엇보다도 시장이 이렇게 이제 충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직 뭐 3,200 위이긴 하지만 오늘 이제 낙폭이 커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제가 이제 오늘 듣는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관론자들이 얘기해 오던 것처럼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냐? 그런 질문을 이제 가장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뜻이 숨겨져 있죠. 지금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냐?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하락은 아닌데 시장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느냐?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8.15 머니톡에서 녹화한 거를, 한 1시간 넘게 녹화한 거를 세 부분으로 잘라서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방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오셔서 그거 보시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제가 이제 강조했던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중요 워딩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8.15 모니터 진행하는 그 임 대표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이게 조정장이냐, 횡보장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조정장 아니다. 이거 횡보장 맞다. 이렇게 그럼 조정장이랑 횡보장이랑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장세라고 얘기할 때는 이 조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하는 어떤 상승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목표치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뭐 시장 주변에서 뭐 3,600이 간대더라 뭐 어쩌고 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3,600 가도 별로 오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오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목에 따라서는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별 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박스권 아니면 지금 이렇게 개걸음 쳐 가는 이 역걸음질 치는 이 시장이 끝난 후에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좋은 장이 오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옆으로 밀려나가는 횡보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면 여러분 좋지만 이 백만개미 원래 이제 그 뜻도 그렇지만 그냥 저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냥 시장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를 이유보다 떨어질 이유가 더 많아요.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오른다 하는데 오를 이유보다 떨어질 이유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오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실적이 좋다. 근데 이거 실적도 너무 써먹었어요. 실적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뭐 그게 부분적으로 다 주가에 미리 땡겨 써서 다 반영됐어요. 지난달에 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런 거고. 그러면 그거 빼고는 다 걸림돌이에요, 시장에 지금. 그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에 지금 옆걸음질 치는 이 상황이,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승장이 온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 근데 그럼 이런 장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뭐냐면 시장과 금융당국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전 그것도 조금 이제 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운영하시는 분들의 뭐 생각이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물가도 더럭같이 오르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명목소득, 실직소득 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인플레이션이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점점 올라가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아껴 써야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돈을 아껴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가 더 위축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게 실물 경기가 피크 친 거냐.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던 유동성 축소니 뭐 이런 거 완전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게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시장은 겁을 먹고 있는데 정책 당국의 생각은 다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언젠가는 할 거야. 얘네들이 급하게 할 거야.
어, 예, 유동성 축소를 급하게 할 거야.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데도 안 해? 안 해? 안 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때는 뭔가를 유동성 축소에 관한 뭐를 해서 시장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한번 쿡 떨어지고 나면 오히려 그게 더 시장으로 보면 나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자꾸 이렇게 시장이 이러면 시장의 에너지가 자꾸 소진돼요. 여러분들도 뭐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막 이것 뛰면 일로 갔다 저것 움직이면 절로 갔다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계속 돌면서 물려지는 거예요. 물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시장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8.15 모니터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드린 얘기인데 금요일날 제가 뭐 또 우리 백만개미에서도 말씀드린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그럼 뭐냐 시장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진폭. 우리가 변동성이 크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진폭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진폭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를 하루 단위로 왕복하는 거를 여러분 얼마나 견디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참 희한하게 오늘 1%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작년에 비하면 이거 많이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주면 또 시장이 이거 아닌가 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무슨 조울증 걸린 것 같은 이제 시장으로 이게 변해요. 조울증 걸린 것 같은 시장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장이 발작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퇴로가 꽉 막혔어요. 기다리는 건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혼자서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막 이런 거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당분간 그런 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그만큼 이제 강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심장을 만드는 게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심장이 암만 강해도 주가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을 위한 멘탈을 안 무너뜨릴 수 있게 어떻게 해요? 내 계좌를 그렇게 구성해 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네, 종목을 단순화해야 된다. 종목을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종목을 가능하면 줄여서 내가 잘 아는 종목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종목으로 딱 잡아맨다.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한번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저는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최대한의 예측 추구 활동이에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그랬는데 그건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뭐 예측을 안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쪽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좋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상상하기 싫은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를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실제로 닥치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상도 한번 우리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끌고 가면서 얘기를 했죠. 보세요. 원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클래프톤 들어와서 야 이거 흥행이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감동을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그 가격 재조정해서 다시 올려라 클래프톤처럼 또 이제 명령했으니까 그거 한 보름에서 21일 뭐 2주에서 3주 다시 늘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안 됐으면 클래프톤 청약금 환불받아서 그날 되돌려 청약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다행이긴 하죠. 뭐 가격 조정도 되지만 조금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분산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또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그거랑 맞물리는 게 뭐냐면 잭슨홀 미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한 것도 잭슨홀에서 유동성 축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 안 했다. 근데 그게 과연 호재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호재 아니에요. 그냥 숙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밀어놨다는 건 뭐예요? 유동성 축소를 해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온다.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이거는 주식시장으로 보면 자꾸만 이게 뭐 파월 의장이 뭐 우리 그런 거 안 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뒤로 미루는 게 시장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맞아야 되는 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니까 그렇다면 언젠가 한꺼번에 맞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그 계좌나 운영 방법을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런 옆걸음질 장이 끝나고 나면 장이 상승한다.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멘텀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식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이제 뭐 옆걸음 오래 쳤으니까 다시 올라가 볼까?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촉발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팬데믹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한꺼번에 그냥 내리 주저앉았잖아요. 건물 무너지듯. 예. 그게 나쁜 현상이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를 잡은 그 기회에다가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이게 리바운딩 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실물 경기의 그 상승 속도와 이걸 어떻게 잘 점해내냐. 아마 연준의 고민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진짜 잘 점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기서 다시 덜컹거리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의장 얘기도 하고 뭐 그 사람이 옛날에 뭐 잘했다 뭐인데 사실 이 테이퍼링이 돈 푸는 거는 사실 그래요. 근데 테이퍼링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으면 뺏긴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질적 반응을 해요. 그 어디에? 주시장. 주시장이 그런 반응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젖 먹던 애 젖병 뺏은 거나 똑같다. 아주 난리를 친다. 시장이. 근데 그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정책에서 약간 늦금 줘요. 약간. 그러면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데, 애기도 다시 젖꼭지 물리면 빵긋빵긋. 똑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테이퍼링 하는 사이에서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겪어야 돼요. 암만 연착륙을 시키려고 해도 돈을 풀었다가 빼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 영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예견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신경질적 반응을 막 보이는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느냐.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첫째, 이런 때는 어떻게 했냐. 종목 줄여라. 두 번째, 현금. 현금. 뭐 제가 뭐 하니까 뭐 이상 우리 댓글 아닙니다. 딴 데서 뭐 우리는 뭐 그러시는 분 안 계신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식을 다 사야지 지금 현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뭐 현금 한 30% 가지고 있다고 땅 치고 후회할 정도 되는 시장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금 한 30%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런 시장 있잖아요. 오늘 이제 시작됐어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오늘 시장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막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오가는 시장을 여러분 견디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괜히 드렸나? 뭐 하는데 또 오늘 뭐 월요일 첫날부터 이런데 이게 이제 자주 이런 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이제 그만 시장은 절대로 안 그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어떤 핑계로든지 한번 우리말로 대바닥을 쳐요. 그게 없으면 안 끝나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제 끝 하고서 쓱 올라간다? 그런 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호재가 있으면 되는데 그럴 만한 호재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모멘텀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한번 충격을 줘서 탁 덜컹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다른 모멘텀이 붙이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 시장은 빠져야 오르거든요.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할 일이 뭐예요? 빠진 거 다음에 오르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모멘텀은 저는 이제 실물 경기 쪽에서 이제 지금 실물 경기 뭐 상투 쳤다 그랬는데 좀 지나서 이게 상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뭐 이랬을 때 이제 박자가 맞으면 시장이 갈 수가 있죠. 그래도 작년같이 가는 장은 아니다. 그걸 전제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레버리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쓰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뭐 자산 시장에서 레버리지 많이 써서 차입해서 이익을 확대시키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야 된다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우리한테 센 충격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진콜 같은 거 일어나면 이거는 뭐 우리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충격 먹으면 진짜 힘들어요.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타인 자본 좀 빼고 순수하게 내 돈 쪽으로 해서 축소. 그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조금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적 수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조금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면 올해는 당연히 어렵고 뭐 근데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유동성 축소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명쾌한 답을 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뭐 누구는 이렇고 뭐 누구는 이렇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유동성 축소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코로나 변종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게 이제 치사율이 떨어진다니까 일반 독감화 이렇게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고.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늘 날씨 막 이렇게 폭염이 이렇게 되고 막 이랬지만 이제 조금 뭐 한 2개월 지나면 날씨 확 달라져요. 그 여름 가고 가을 오고 또 눈 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주시장이 맨날 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시장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맨날 봄날이면 누구나 다 돈 벌게요. 작년 같으면. 그럼 뭐 누가 주식을 안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 힘든 과정, 덥고 막 눈 오고 그런 과정을 주식시장에서도 겪어가는데 한 가지 꼭 잃지 말아야 되는 게 멘탈 붕괴만 안 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멘붕만 안 되면 돼요. 멘붕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약간 들먹는 게 난 시장이에요. 욕심 부리는 것보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이시고 힘내시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시장을 짚어가면서 여러분을 만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해 나가면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보면 참, 그때 참 시장이 그랬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대 수익은 작년하고 전혀 다르다. 기대 수익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힘 좀 내시고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